뭔가 좀 먹고 잤을 때 주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체 리듬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그러니까 저녁이나 밤 시간 중에는 신장의 기능이 원래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바로 잠을 자게 되면 다음 날만 얼굴 쪽으로 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이제 뭐 간이라든지 신장 기능 그리고 심장이나 폐 기능에 따라서도 여기저기가 좀 부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는 꼭 간단한 혈액 검사 정도만 시행하셔도 거기에 대부분의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수치들은 간단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부종이 있고 뭔가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좀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상태이신 분들은 간단한 혈액 검사 정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윤홍미 원장님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진통소염제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뭐 아니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시는 친구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붓는 경우에 꼭 이거는 내가 이유 없이 붓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먹고 있는 약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짠 음식이 정말 부종과 이 연관 관계가 있는지, 상관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우리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섭취가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것들이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나트륨 섭취, 그러니까 라면 같은 데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나트륨이 그냥 수분을 쭉 빨아들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에서 수분을 이제 재흡수하는 어떤 그 과정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촉진시키게 돼서 부종에 바로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남편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들 많이 붓거나 하실 때 옆에서 마사지도 좀 이렇게 림프순환 마사지도 많이 해주시고 또한 이제 좋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산후에 먹을 수 있는 예전에 유명한 뭐 호박이라든지 뭐 팥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들이기 때문에 산후 부종이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그런 것들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남식 원장님, 이렇게 염좌나 혹은 타박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좀 응급처치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제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시는 경우에 응급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증상을 잡아놓냐에 따라서 예후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RIC, 그러니까 RICE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그렇게 되는데 R,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친 부위를 가만히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붓기만 생기고 뭐 피부가 찢어지거나 뭐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에 어떠한 손상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고 계시지만 실제로 안에는 인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근육이나 힘줄 같은 것들이 파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아이스팩을 대주는 거거든요. 얼음팩을 대주면 혈관이 수축되고 또 부종도 감소시키고 그때 이제 다치게 되면 염증 반응이 안쪽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C, 그러니까 컴프레션, 눌러주라는 얘기거든요. 뭐 압박 붕대를 감는다든지 아니면 뭐 테이핑 같은 걸 해가지고 감아 놓으면은 그 부종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을 보호해 주는데도 같이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게 되면, 그러니까 주무실 때도 약간 올려놓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부종이 저절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는 RICE, 요 네 가지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외치법 중에서도 많이 알려진 게 테이핑 요법이잖아요. 네네. 부상을 당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테이핑도 많이 하지만 부상 후에도 테이핑 요법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쓸 수 있고 또 다치고 또 아까 환자분처럼 좀 자주 다치는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관절은 많이 약해져 있고 불안정성이 생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사실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될 때는 뭐 보호대를 가볍게 착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테이핑을 직접 감아주면 피부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밀착감 있는 그런 이제 보호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관절은 이러한 범위에서는 잘 안 다칩니다. 말단 끝에서 다치기 때문에 테이핑 요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무릎이랑 발목 관절 관련해서 테이프를 좀 감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요 무릎에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슬개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동그란 뼈가 있는데 그 슬개골을 지나듯이 이렇게 Y자 형태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슬개골을 이렇게 삥 둘러듯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Y자 형태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핑 방법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아주 가벼운 방법들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발목이 좀 바깥쪽이 좀 아프다고 하셨는데 발목 테이핑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발목 그러니까 발바닥 가운데 부분, 발바닥 정중앙 부분을 테이프를 길게 잘라서 테이프의 중앙에 이렇게 밀착을 시키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발등 부위에서 이렇게 교차를 시킵니다. 팔자 형태로. 팔자 형태로 교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보면 발목을 교차시킨 테이프로 쭉 감아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테이프를 붙여주실 수가 있고요. 테이프가 탄성이 있거든요. 근데 붙일 때 굳이 많이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테이프 많이 늘리시면은 금방 떨어지니까 그냥 많이 늘리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확한 방법의 테이핑 요법으로 이 타박상 이전의 예방 관리도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뭐 한두 번의 치료로 완벽하게 개선되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회복이 더딜 수도 있고 그럼요. 이런 회복 기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김남식 원장님, 그렇다면 치료와 함께 환자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뭐니 해도 운동입니다. 운동. 네.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라고 하잖아요. 재활 치료가 사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운동이거든요. 운동도 그냥 무턱대고 그냥 무릎을 사용하는 운동을 다 하신다, 뭐 발목을 사용하는 운동을 다 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연성 운동부터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스트레칭입니다. 그 해당 관절을 쭉 늘려줄 수 있는 스트레칭부터 시행을 하시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변을 잡아주는 근력 운동. 주변을 잡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하시면 관절을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균형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전신을 사용해주는 운동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단계에 시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시행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몇 가지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무릎 관련해서 가장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누운 자세에서 그냥 다리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의하실 거는 들면서 운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리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쭉 펴신 상태에서 또 주의하실 거는 발목을 몸쪽으로 쭉 당겨준 상태에서 천천히 드셨다가 그 다음에 내릴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한 5초 정도에 따라서 내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20회, 20회 한쪽씩 20회, 20회 사용하시면 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쫙 폈다가 천천히 또 내려주시고 쫙 폈다가 내리는 운동. 헬스장에서 이런 운동 하시는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가벼운 무게를 걸거나 아니면 무게 없이 저렇게 시행하셔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발목 관련된 운동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도구가 좀 필요합니다.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탄력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발목에 발바닥에 그 앞쪽에 이렇게 걸어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늘렸다가 또 저항을 느끼면서 들어주셨다가 또 늘렸다가 저항을 느끼면 들어주셨다가 요게 잘 되시면 요 상태에서 건 상태에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건을 이렇게 걸어주시고 한쪽으로 돌려주시고 또 반대쪽으로 돌려주시고 이러한 운동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잡고 있는 힘줄을 강화해주기 때문에 다시 다치는 것, 부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김남식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과연 어떠한 자세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저와 비슷한 자세, 그러니까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고 어깨가 말리는 자세로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현대인들은 이렇듯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떠한 증상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교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북목이라는 것은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깨 정중앙선, 측면에서 봤을 때 어깨 정중앙선에 선을 내려보았을 때 귀가 일직선에 일치하고 있으면 지금 정상의 그 각도이고요. 머리가 앞쪽으로 돌출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거북목이라고 부르는데 어깨 정중앙선보다 귀의 위치가 많이 앞으로 나와 있죠. 이러한 상태를 이제 거북목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뒤쪽에 있는 근육이 경직이 될 수가 밖에 없고요. 또 목의 각도는 일자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심해진 경우에는 목 디스크까지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체 정중선에 저희가 이제 선을 하나를 길다랗게 그려놓은 거고요. 정상적인 측면에서는 견갑골의 각도가 쫙 일자로 잘 펴져 있는데 비정상적인 요 라운드 숄더의 그림을 보시면 어깨의 각도가 견갑골이 이렇게 굽어지게 되죠. 그리고 머리도 동시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등이나 뭐 어깨에서 당연히 통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배가 나오고 이렇게 구분등이 되는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도 라운드 숄더도 반드시 교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교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운동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양쪽 손을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양쪽 손은 90도 각도로 들어준 상태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위로 한번 쭉 들어주시고 만세하듯이 이 상태에서 쭉 아래쪽으로 최대한 많이 내려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측면에서 보시면 쭉 들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주시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턱을 안쪽으로 당겨주시고 가슴은 반대로 앞으로 나오듯이 그래야지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가운데 쪽으로 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도 들어주시고 위로 쭉 드셨다가 아래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이러한 느낌이 들도록 가슴이 앞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드시도록 해주시는 운동 방법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면 거북목도 잡을 수 있고 라운드 숄더, 뒤쪽에 있는 견갑골의 각도를 모아주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를 교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탄력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헬스장에 가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런 노란색 막 밴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성분들이 있는 집이라면 스타킹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스타킹을 이렇게 중간에 잡으시고요. 팔을 체간에 이렇게 붙여준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줬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돌려줬다가 풀어주고 이 동작을 반복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구조를 보시면 이 어깨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뒤쪽에 있는 견갑골은 안쪽으로 모이게 되고요. 어깨 각도가 안쪽으로 굽어지게 되면 견갑골의 각도는 이렇게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시거나 하실 때 팔을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늘려주는 각도로 이때도 똑같거든요. 턱을 당겨주고 가슴을 내밀고 팔은 체간에 붙인 상태에서 늘려주는 각도로 이렇게 하면서 TV를 시청하시거나 휴식을 취해주시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를 보시면 사실은 이러한 운동요법들보다도 가장 빠르게 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추나요법입니다. 추나요법은 이제 한의사들이 뼈를 당기고 밀고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해주는 방법들인데요. 그래서 관절에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면서 하는 그 정골추나, 그러니까 관절을 잡아주는 정골추나와 그리고 인대와 근육을 쭉 늘리면서 치료해주는 경근추나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하셨던 운동들이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저희 치료를 받으면서 같이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아까 하셨던 동작들과 함께 추나 치료를 같이 받으시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추나 치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다가오는 3월, 그러니까 내년도 3월부터는 추나 치료도 건강보험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용 때문에 좀 망설이셨던 분들도 50%의 환자 본인 부담금만 부담을 하시면은 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추나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운동 방법, 그리고 추나 치료를 새해에는 꾸준히 받으시면서 건강한 체형을 한번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김남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꿀팁은 김남식 원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남식 원장님, 평상시에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네. 밴드 운동을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그래서 요 밴드를 가운데 이렇게 잡게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잡고 집에서는 스타킹 같은 거를 잡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아가듯이. 그래서 또 요 장력을 느끼면서 모아주시고 돌아가듯이. 요때 주의하실 게 팔이 이렇게 들뜨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깨 관절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깨의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체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쭉 돌려주는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무 작업 많이 하시니까 네. 이렇게 사무 작업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라운드 숄더가 되는 각도가 되거든요. 한 번씩 쭉 기지개 펴듯이 아까 풀 다운 하는 동작을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네. 횟수는 뭐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횟수는 한 2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아침에 20회, 저녁에 20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사무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그러니까 30분에 한 번이나 1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침에 20회, 그리고 저녁에 20회 이렇게 해주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